Yeah, 에브리봇 리서처 미스터 라이언 연구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비스 로봇 전문회사 에브리봇에서 로봇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AI들을 연구하고 탑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소개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신 저희 이현종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가실 텐데 몇 주 전에 저희 회사가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보월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개발한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시연을 했었고 그 중에 인터뷰도 한번 했었어서 제 소개가 있어서 영상을 같이 보시고 소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브리봇의 AI 융합 기술 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라이언 대리라고 합니다. 이름 드리는데, 오, 이름이 한자 이름이고요. 한자인데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AI 융합 기술 연구소에서 AI 융합 기술 연구소. 와! 로봇 청소기나 서비스 로봇 등이 합쳐되는 여러 AI 기술들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부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에요. 그죠? 여기 밑에 보니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환경들이 좀 연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청소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외출했을 때 이제 청소기를 돌리고 나가면 항상 집에 들어오는 건조대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런 세정기에 걸려 있거나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물들을 다 인식할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인식되는 사물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타사의 청소기들도 사물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업계 최초로 타사에서 하지 못한 동물의 대소변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진짜 그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청소기가 동물의 대변이나 소변을 밟고 지나가게 되면은 온 집안의 악취가 전복을 하거든요. 차치 올라가니까 저희는 이런 소변이나 대변을 모두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런 로봇 청소기들은 이런 액체 이런 것들이 인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인식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아예 없었던 거구나.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액체가 뭐 물인지 아니면 뭐 음료수인지 커피인지 아니면 동물의 소변인지 뭐 우유인지 모든 액체를 피해갈 필요는 없거든요. 물은 그냥 닦아도 악취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물은 닦고 지나갈 수 있고요. 또 동물의 소변을 발견했을 때는 멀리 돌아서 가는 햇빛을 발생. 얘도 이제 돌아서 가는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빠른 시일에 좀 이 제품이 양산돼서 소비자들이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소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현재 로봇 안에 들어가는 AI 기술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로봇과 AI를 융합하게 된 그런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히스토리들을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데요. 여기 보이는 게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로봇과 AI보다는 기계과학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참가하는 이런 드론 대회 이런 데도 많이 참가를 했고 그리고 기계과학대에서도 전국에서 3등을 할 정도로 되게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제가 로봇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은 꿈이 생겨서 기계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넣고 싶은 꿈이 생겨서 로봇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경진대회도 많이 참가하고 여러 가지 로봇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로봇은 제가 어렸을 때 개발한 로봇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책을 넘겨주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로봇팔이 책을 넘겨주죠.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렸을 때 많이 하면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로봇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보고 싶어서 7년 동안 산업용 로봇 자동화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200대가 넘는 로봇들을 많이 셋업을 하고 자동화 현장에도 많이 상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총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눠서 제가 어떤 산업용 로봇을 접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지금 동영상에 보이는 로봇 핸들링 프로젝트입니다. 로봇 핸들링 프로젝트가 뭐냐면 말 그대로 로봇이 무언가를 잡고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에 들어가는 패널 핸들링 프로젝트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했고,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인케이싱 프로젝트도 많이 했습니다. 인케이싱 프로젝트가 뭐냐면 로봇이 무언가를 잡고 박스에 넣어주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모든 물건을 살 때 다 박스에 담겨오죠. 그런 박스 안에 담기는 걸 사람이 담기도 하지만 자동으로 로봇으로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영상은 물티슈를 박스 안에 담는 자동화 영상인데, 한때 제가 셋업한 로봇 자동화 설비가 우리나라의 물티슈 자동화의 90% 이상을 점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셋업을 한 팔레타이징 세 번째 영상인데요. 여기 리체 박스를 로봇이 쌓고 있죠. 보통 팔레타이징이라는 게 로봇이 팔레트 위에 무언가를 쌓는 작업이에요. 뭐 로봇이 포대를 쌓을 수도 있고, 뭐 박스를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모든 리체는 다 제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타이징 이후에 되게 다양한 신기한 경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로봇이 거대한 TV를 들고 이리저리 흔들고 있죠. 이게 중국의 충칭이라는 곳에 모델하우스의 로봇 쇼를 저희가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TV를 들고 그리고 홀로그램과 같이 레일로 움직이면서 합을 맞춰서 로봇 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면서 제가 자동화 로봇 쪽으로 되게 경력을 쌓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자동화 로봇 엔지니어 시절 7년이 거의 다 갈 때쯤에 제가 이제 회사에 좀 기여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로봇 비전 컨베이어 트래킹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서 로봇에 내재화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돌아가는 영상을 보시면 로봇이 물티슈에 캡을 붙이고 있어요. 캡을 붙이는 게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잘 보이시는데 여기 물티슈가 찍혀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컨베이어 위로 제품이 어느 정도 틀어져서 들어왔을 때 카메라로 그 물건을 찍고, 그 무작위로 들어오는 제품이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에 따라서 로봇이 계산을 해서 무언가를 작업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이런 기술적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99% 로봇 회사들이 보통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약 500만 원이 넘는 알고리즘을 모두 사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트래킹 알고리즘을 직접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개발해서 내재화를 해서 저희 회사에서 연간 로봇이 몇백 대가 팔리는데 로봇 한 대당 원가 절감을 500만 원 이상씩 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로봇 엔지니어 시절 7년을 계속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동화 현장은 모든 것이 룰 베이스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장에 변수가 생기면 그 현장이 타주던 아니면 부산이던 뭐 해외가 됐든 태국이 됐든 엔지니어인 제가 직접 가서 코드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AI를 좀 할 줄 알아서 자동화 현장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스마트한 그런 공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이제 제 꿈이 생겨서 AI를 배우러 포항공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2년간 인공지능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과제들 중에 좀 중점적인 과제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학습자 AI 태도 산정 시스템입니다. 그때 당시가 코로나가 되게 유행을 해서 모든 수업들은 다 줌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제 교수자들이 직접 학생들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는, 학생들이 졸고 있는지 딴짓하는지 이런 걸 되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그때 제가 개발한 AI가 학생들을 안면 인증을 해서 직접 출석 체크를 하고, 그리고 출석 체크한 학생을 기준으로 이 학생이 수업을 듣다가 뭐 딴 데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지 이런 걸 다 감시를 해서 실시간으로 학생의 태도 점수를 먹여주는 AI를 개발해서 현대에 납품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OCR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예탄글 OCR을 제가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도 OCR 기술은 되게 많아서 네이버 영수증 같은 것, 영수증만 찍으면 알아서 사진상에 있는 글씨가 다 변환이 되죠. 하지만 예탄글은 또 데이터셋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예탄글 문서들을 디지털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이런 그 OCR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발했고, 현재 그 AI 허브에 제가 개발한 모델로 산정한 데이터셋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제들을 하면서 논문도 몇 편 썼는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제 얼굴이 네모나게 쳐져 있고 제가 신분증 사진을 들고 있는
진짜 얼굴이라는 뜻이고 이게 가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저희가 출석 인증을 안면 인증을 할 때 이게 내 얼굴인지 아니면은 친구의 대리 출석을 해주려고 친구의 사진을 가지고 인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통 기계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딥러닝 기준으로 구별을 해서 안티 스푸핑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딥러닝 기술로 개발을 해서 이 학생이 진짜 출석 체크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개발해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 전처리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처리해서 좀 더 AI 모델의 성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한 것만은 아니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에서 약 75명의 학생들의 딥러닝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요. 보통 이미지 분석에 쓰이는 뭐 CNN이나 아니면 생성형 AI, 요즘 유명하죠, 챗GPT, 그런 생성형 AI가 기초가 되는 CAN, 아니면 뭐 시계열 분석인 LSTM 등등 여러 AI 모델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학습 자료도 만들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AI 강사도 했었고요. 한 번은 경북 과학축전에 저희 연구원이 나가서 시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영상은 제가 허공에대고 핸들로 운전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전하는 것들이 모니터 상단에 보면은 가상으로 핸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저의 손을 AI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핸들을 만들어주고 저의 손 동작도 인식해서 제가 손가락을 펴면 뭐 부스터가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과 AI 모델을 연동을 해서 제가 그 경북 과학축전에서 좀 시연할 수 있는 그런 AI를 개발했습니다. 대상이 초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볼 수 있죠. 이렇게 실제로 핸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위에 핸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스가 여기 보이시면 초등학생들이 줄을 잔뜩 서 있고 원래는 전 초등학생들을 타겟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버지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가 제일 인기가 많아서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포항공대에서 AI 연구 생활이 거의 막바지 갈 때쯤에 경진대회도 하나 나가서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요. 데이콜에서 주최하는 TV 손동작 제어 인식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동영상 5개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는 우리가 리모컨 없이 손동작으로 TV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걸로 뭐 이렇게 엄지를 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넘기는 것도 있고 나중에 뭐 채널 넘기는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직접 AI가 이 영상만 보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도를 100%를 달성해서 이제 1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판교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AI를 시작했던 이유가 로봇 엔지니어링 시절을 거치다가 여기 AI를 융합하고 싶다. 그래서 AI를 배웠던 거고 어느 정도 충분히 배워서 현재는 에브리봇이라는 서비스 로봇 전문 회사에서 로봇에 탑재되는 다양한 AI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영상은 몇 주 전에 나갔던 저희 회사에서 나갔던 그 로보월드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브리봇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로봇 청소기에 AI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안에 사고인식 모델을 직접 개발해서 탑재를 해서 세계 최초로 동물의 대소변을 모두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내재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실제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로봇 청소기를 돌리면 혹시라도 강아지 소변이나 대변을 밟고 지나가면은 온 집안을 똥밭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AI를 개발했었고, 여기 보이는 실제로 로봇 청소기의 카메라 입장에서의 영상을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그 액체를 인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액체가 실제로 커피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음료수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된다고, 우유인지 강아지 소변인지 아니면 일반 액체인지. 그래서 사실 액체를 무조건 다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소변만 피하면 되는 거지 뭐 음료수나 물은 닦아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물별로 스마트하게 회피 주행할 수 있는 AI를 개발해서 현재 청소기 안에 내재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 회사가 로봇 청소기 전문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서빙 로봇 사업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당에 가서 서빙 로봇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서빙 로봇을 부르려면은 책상이 있으면 책상 위에 호출벨이 있어요. 그래서 호출벨을 눌렀을 때 그 테이블로 서빙 로봇이 와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저희 회사는 호출벨 없이 직접 이렇게 손을 들면은 손든 제스처를 인식해서 서빙 로봇이 직접 테이블로 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을 때 실제로 호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호출이 되면은 손든 곳으로 테이블로 직접 로봇이 와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런 기술들도 되게 저희가 로골드에 나갔을 때 되게 이슈화가 되어서 기사도 많이 나서 되게 앞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업으로 좀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청소기 시장과 서빙 로봇 시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가정에 있는 서비스 로봇이나 아니면 노인들을 돌보는 엑스케어 로봇 이런 곳에도 인공지능 로봇이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프로토타입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비스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람과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한 AI인데 얘는 실시간으로 8가지의 표정을 딥러닝 기반으로 감정을 인식해서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표정일 때나 그리고 뭐 웃고 있을 때 행복, 뭐 놀랐을 때, 그다음 슬플 때, 뭐 혐오일 때 이런 여러 가지 표정을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AI 기술들이 되게 고가의 몇백만 원짜리, 300만 원, 500만 원짜리의 엄청 고사양의 컴퓨터에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로봇 한 대 한 대에 아주 저렴한 조그만 소형 보드에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저희가 태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질문을 해서 챗GPT에서 뭐 답변을 받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고가 장비들에서 다 처리를 해서 받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AI 기술들은 사실 이런 10만 원이나 30만 원짜리 소형 보드에 모두 다 탑재 테스트를 완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AI를 공부하거나 접하신 분들은 이런 보드를 보셨을 거예요. 뭐 제슨 나노도 있고, 제슨 올인 나노도 있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도 있고. 그래서 제슨 나노 같은 경우는 안에 그래픽 카드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모델 경량화를 텐서 RT로 시키게 되면은 되게 고성능의 FPS로 돌릴 수 있는 쪽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안에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를 왕창 줄여서 인퍼런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그 자동화와 로봇과 AI에서 얻은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세미나에서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에 대한 히스토리를 요약한 한 장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모든 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뭐 지금까지 보셨던 기술 중에 이거 좀 더 궁금한데 이거 AI 모델 정확히 뭘 쓴 거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네이버에 이현이 일상기록이라고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셔서 좀 더 상세한 기술적인 정보들을 보고 싶으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다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서로 이유 추가를 걸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예, 멋지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